아, 예. 어,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이제 두 작품이 아니라 한 작품만 한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수강생들이 올려준 발제자도 그렇고 발제자가 올린 거, 그다음 수강생이 올린 거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세 번째 영상까지 오게 됐어요. 한 작품인데 어, 왜 이거 마지막 영상을 하나 더 하려고 했냐면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시지프스의 손을 읽으면서 갑자기 저 앞에 제일 첫 작품 그녀들의 수다하고 딱 겹쳐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 번째 영상도 중요하지만 카페에 보면은 강의 자료실에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보셨어요. 4월 14일 강의 영상 있습니다. 4월 14일. 4월 14일 강의 영상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카페 강의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강의 자료실 4월 14일 강의 영상 세 번째 거.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허구란 무엇인가 영상 강의 자료가 있어요. 이제 카페 클릭해 본 거에 나옵니다. 뭘 해놨냐면은 김동인의 감자에 나오는 에피소드하고 실제 김동인이 그때 당시 1925년 평양에서 김동인이 직접 봤거나 읽었거나 전해 들었거나 했을 에피소드 9개를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그 실제 1925년 평양에서 김동인이 실제 경험했을 9개의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엮여져 가지고 전혀 다른 소설 속에 배치가 되면서 복녀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냈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소설 속에 쓰는 것, 이건 별개예요. 내가 아는 것을 100% 진실되게 사실대로 쓰면 그거는 다큐멘터리가 돼요. 일기가 돼요. 그럼 소설은 뭐예요? 소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기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이 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비틀어야 돼요. 그 비트는 게 뭐예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 내가 실제 경험한 거, 내가 들은 거, 이 친구의 삶, 내가 알고 있는 이 친구의 삶,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거 하나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그럴듯하게 짬뽕을 시키는, 섞는 거예요. 섞어서 전혀 새로운 한 인물, 소설 속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인물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을 깜빡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저 시지프스의 손 읽고 그다음에 저 앞에 저 누구죠? 그녀들의 수다 이걸 읽으면서 전에 뭐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듯이 이 시지프스의 손 이거 저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읽잖아요. 빨간 글씨 이렇게 밑줄쳐가면서 이렇게 뭐 써가면서 읽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시지프스의 손을 쓴 이 분은 이 시지프스의 손을 쓰신 분은 이 저 수강생은 지금은 예비 작가죠. 시지프스의 손을 쓴 예비 작가는 이 소설 속의 내용, 이 작품 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건 석구가 자기 자신이건 은순이 자기 자신이건 아니면 경환이 자기 자신이건 정확하게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모든 사실들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대로 썼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조금 비틀어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석구하고 은순하고 경환이는 이 시지프스의 손을 쓴 예비 작가가 실제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자기 지인이거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하고 나눈 대화를 오직 그대로 다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느끼냐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건 좀 바꿔도 될 텐데. 즉 여기서 지수 딸이잖아요. 딸하고의 관계도 얘기를 하면서 실제 여기서 딸이 나왔어야 돼요. 딸이 딸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를 옆에서 누가 저기 석구가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인 은순이 남편인 석구에게 닥달하는 게 아니라 석구 자신이 엄마의 어떤 안타까움과 함께 어쩌지 못하고 또다시 친정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딸 지수의 입장도 아빠로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좀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독자들이 더 이 석구의 마음과 저 은순의 마음을 가깝게 딱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왜 이렇게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봅시다. 소설의 저 시지프스의 손을 설명을 하자면은 소설 속에 나타난 것만 쓰는 거예요. 소설 속에 나타난 것만. 소설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제일 첫 장면이 이게 꿈이에요. 꿈. 그리고 중간 중간에 뭐예요? 중간 중간에 이게 이 중간 중간에 이게 보면은 요걸 이제 관련지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건 소설이에요. 요거는 실제 요건 석구의 삶이에요. 석구의 삶. 석구의 삶 속에 꿈은 언제 꾼 거예요? 꿈은 요때 꾼 거예요. 요때 꾼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중간 중간에 뭐가 나와요? 석구의 삶이 나와요. 여기 중간 중간에 석구의 삶. 회상으로 석구의 삶이 나와요. 즉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나와요. 장년 시절. 요 이야기가 요 중간에 여기쯤이거나 이럴 거예요.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석구의 삶하고 보면은 이렇게 순행적이 아니죠? 역순행적이에요. 석구의 삶 속에서 요 근래의 일을 제일 앞에다가 제시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뭐가 나와요? 꿈 깨고 나니까 아내가 깨우잖아요. 무슨 이렇게 가위 눌렸다고 그러고 곧바로 누구? 지수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타박을 해요. 뭐라고 타박해?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때 제대로 돈을 좀 줘서 아파트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 지금 치르는 거야. 지금 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해줘야지 돈을 해줘야지. 지수 엄마 은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리가 있죠. 아니 부모 된 입장에서 엄마 된 입장에서 딸 그 동달 외동인데 해주고 싶죠. 그리고 소설 속에 묘사된 걸 보면은 석구의 실제 삶 속에서 청년 시절에 어떻게 했고 그 리어카란 말이 나오죠. 리어카 아버지 부모의 리어카에 올라타서 이렇게 되다가 그다음 또 뭐 취업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군대 생활 3년 빼놓고는 계속 일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퇴직했다는 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실업급여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 저 뭐 보험을 몇 개 들어놨다고 있는 얘기. 그리고 여기에서 꿈 꾸고 나서 요 꿈 얘기 나오죠. 꿈.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험회사에 가는 거예요. 보험회사 가는 건 어디 나와요? 요런 얘기 나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섞이죠. 이렇게 섞여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이게 바로 코인이에요. 코인 이거 제일 마지막인데 중간에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그 벌어지면서 여기서 여기 팥꽃 나오고 파 나오고 파가 여기서 요 한 번 나오죠.
꿈꾸고 나서 뭐 이렇게 한참 고민하면서 여기서 파가 또 나와요.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부분은 빼고 어느 부분은 살릴 건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생각이에요. 꿈 압축해야 돼요. 압축해가지고 앞에다 놓을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소설 쓴다면 이거 어떻게 바꾸냐? 팥꽃을 살린다면 이 팥꽃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하락한 거 있죠. 하락. 몇 프로 손실 중? 30% 손실 중. 30% 손실 중. 요 화면이 제일 첫 장면에 나오게 했어요.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암호화폐 거래하면서 석구의 계좌에 손익 요거에 도표로 보이는데 계속 빨간 그래프로 떨어지는 거 거기서 막 조마조마한 거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석구가 왜 이걸 하게 됐는가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언제로 돌아가요? 지수하고 은수라고 모녀 간에 전화 통화하는 내용 듣는 거. 그러면서 지수가 지금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과거 얘기해도 되죠.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결심하게 된 거. 그 경환이하고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구성만 좀 새롭게 하면은 이 작품은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될 소지가 참 많아요. 이 작품은. 그리고 문장도 보면은 사건 서술하는 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잘했어요. 잘 썼어요. 복잡한 감정이 2호선 순환선처럼 돌아 맨 마지막에 출현한 짠한 눈빛이었다. 복잡한 감정이 2호선 순환선처럼 돌아. 뭐 굳이 2호선 순환선처럼 돌아가요. 이런 이거 억지예요, 억지. 고도로 훈련된 요원이 지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군더더기 없는 모양새입니다. 이 소설 속의 저 사건하고는 이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도 되게 좀 이렇게 밑줄 쳐놓고 그랬어요. 석구는 밀고 올라갔던 돌과 함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은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살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은 뭐예요?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뭐? 석구가 시지프스가 돼가지고 바위로 밀어올린다. 여기서 바위는 뭐예요? 파란 상승.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또 떨어지죠. 그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을 손에서 놓지 못하죠. 살점에 꽉 붙어버린 손을 같이 떨궈야만 이 손해를 멈출 수 있을 것이지만 한 번 놓아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만 같다. 이게 이 꿈만 나오면 돼요. 여기서 저 수표하고 뭐 색종이처럼 떨어지고 마의 속도로 뭐 이게 이 꿈은 이거 빼버리세요. 이거 빼버리고 이거는 빼고 여기에서 꿈을 넣으세요. 여기에서 꿈을. 요 꿈은 뭐예요? 여기에서 꿈은 석구가 시지프스가 돼가지고 시지프스 신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을 테니까 시지프스가 돼가지고 이 돌멩이가 파란 돌멩이면 좋겠죠? 파란 돌멩이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다가 잠깐 놓쳤는데 그게 파란 돌멩이가 빨간색으로 변해가지고 탁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다가 막 손에 찍히고 막 이래가지고 저 피가 나고 그러다가 뒷꿈에서 깨야 돼요. 깨서 보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렇게 되죠. 그 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첫 장면이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구성하면은
그럴듯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꿈 이게 조금 너무 길고 뭐가 안 맞고, 그리고 팥꽃이 나왔는데 이 팥꽃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팥꽃 묘사한 부분은 살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팥꽃을 묘사한 부분이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 좋은 거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거는 같이 연구 좀 해보죠. 네? 그래서 팥꽃이 아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파리를 먹는 채소의 경우에는 꽃이 피우면 못 먹거든요. 그럼 팥꽃은 지금 이 석구는 은순이가 파를 사다가 이제 흙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팥가 올라오는 대로 잘라서 먹었어요. 그렇게 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해요. 특히 이 대파보다도 쪽파 있죠. 쪽파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파가 올라오면 잘라 먹고, 부추라고 그러죠. 부추, 뭐 전구지라고도 그러는데 부추, 그 다음에 쪽파, 실파죠. 실파 이거 그렇게들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 잘라 먹다가 이제는 갑자기 이제 저 이파리 끝에 몽우리가 맺히면서 꽃이 폈어요. 꽃이 몽우리가 맺힌 것도 봤고 지금은 마지막 장에서 꽃이 폈단 말이에요. 꽃이 피면은 하얀 그 껍데기 비슷한 게 이게 벗겨지면서 이제 동그랗게, 뭐라 그러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주 멋지거든요. 그거하고 결국 이 코인의 손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해요. 그럼 그게 연결되게끔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팥꽃을 여기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 하루 잠깐 경환이한테 가서 배워가지고서는 이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누가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걸려서 배워야 돼요. 그러는 과정 속에 팥꽃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팥꽃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죠. 뭐 더 견디지 못하고 그 얇은 하얀 그 얇은 막을 터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또 누구 경환이라는 석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가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 버리는 거야. 뭐가? 이 코인의 손익 계산이. 팥꽃이 그걸 나타내는 거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지프스의 손을 읽으면서 그 뭐죠 팥꽃을 묘사한 그 부분은 진짜 막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충분히 이렇게 사건도 결합시킬 수 있겠다. 이 시지프스의 손 쓰신 분 꼭 기억하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석구의 삶과 은순의 삶을 고지것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대로 쓰지 마시고 섞으세요. 좀 비트세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사건에 맞게, 그죠? 이거하고 이제 제일 이제 비유가 잘 되는 게 그녀들의 수다의 그거예요. 그녀들의 수다를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녀들의 수다. 그녀들의 수다를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몇 사람이 나와요. 예, 주요 인물이 네 사람입니다. 주요 인물. 누가 나와요? 나가 나오죠. 나. 그 다음에 교장 나와요. 교장. 그 다음에 체육부장 나오죠. 체육부장 맞죠? 체육부장. 그 다음에 진로 담당 선생님 나와요. 진로 선생. 진로 담당 선생이에요.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녀들의 수다를 쓰신 분은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야.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는데, 그리고 교장 선생님하고 체육부장님하고 진로 담당 선생님하고 이렇게 넷이 진짜 만났어. 실제 만났어. 그 실제 만난 것을 소설로 쓴 거예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때 지적한 사람들 지겠지만 일기가 되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교장 선생님하고 나하고 나눈 얘기, 체육부장이 한 말, 진로 담당 선생님이 한 이야기, 요게
전부 사실 그대로예요. 요 부분들이 100% 사실들이에요. 100% 사실들이에요. 사실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서술해 놨어요. 감 잡겠죠? 그러니까 그녀들의 수다를 쓰신 분이 나라고 하면서 나를 서술자로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체육부장님, 그 다음에 진로 선생님의 하고 나눈 이야기, 그리고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100% 사실 그대로만 서술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혼자서 뭐 오늘은 이런 거다였다. 뭐였죠? 연예인들 뭐 걱정하고 뭐 퇴직 연금 그자들 걱정하는 거는 쓸데없는 일이 걱정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보잖아.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보잖아. 독자들이 보기엔 다 뭐 연예인 얘기 안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국 뭐예요? 네. 처음에 요 우리 영상 이거 세 번째 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생각했던 거 어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습작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설 창작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어디 책에서 읽은 것,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의 삶,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델이, 내가 소설 속에 어떤 사건을 모델을 샀어요. 그 모델이 되는 내 친구, 또 모델이 되는 어떤 내 지인 중에 누구, 내 동창, 아니면 나 자신의 삶을 100% 진실되게 사실 그대로만 쓴다. 그럼 소설 안 돼요. 소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쓴다를 뭐로 얘기해요? 예, 거짓말한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써요. 소설 쓰는. 자식 소설 쓰고 있는데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소설은 뭐예요? 예, A라는 사실과 B라는 사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마치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 이게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A라는 친구의 삶, 내가 잘 알고 있는 또 사회 친구 B라는 친구의 삶, 그리고 내가 직접 본 어떤 사건, 이 세 개를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엮어놓는 거예요. 그 엮어놓을 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내 친구의 삶을 100% 진실되게 사실 그대로 여기다 써요? 아니에요. 거기 엉뚱한 거 같이 집어넣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고등학교 동창은 26에 결혼했어.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26에 결혼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아, 30나서 노총각으로 결혼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여자야. 여잔데 이 사람은 뭐 대학을 어디 나왔다. 아, 대학 안 나온 걸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재분배, 재배치해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교장일 필요가 없어요. 꼭 체육부장일 필요 없고 꼭 진로 담당 선생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장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녀들의 수다를 쓰신 분이 알고 있는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교감이라고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교장 선생님의 삶을 진로 담당 선생님의 삶으로 바꿔놔도 돼요. 대신 막 엮으면 돼. 비틀어 놓으면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를 잘 알고 있는 제 뭐 고등학교 동창이나 초등학교 동창들, 저를 뭐 몇십 년 이렇게 저를 알고 지낸 사람들이 제 소설을 읽고 나면은 딱 끄집어내요. 아, 요 부분은 누구 얘기고 요 부분은 누구 얘기다. 요건 어디서 가져왔고 요건 어디서 가져왔다.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딱 끄집어내요.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를 어느 작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작가의 삶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소설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문열의 젊은 날의 추상 읽어보셨어요? 이문열의 젊은 날의 추상, 네, 이문열의 거의 뭐 대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고깃길 나도 걸어 올라갔었고, 그 집에 나도 갔었고, 그 삶이 어떤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 두들마을 검색해 보세요. 두들마을. 예. 제가 어린 시절에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두들마을에서. 그러니까 그 저기 저 뭐야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 속에서 어떤 인물을 창조해낸다, 어떤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 100% 진실되냐, 사실 그대로냐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조화롭게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카페 강의 자료 실리는 거 4월 14일 강의 영상 세 번째 거 거기서 김동인의 감자 가지고 설명한 건데 반드시 다시 한번 보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소설 쓰는데 사건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인물하고의 성격을 어떻게 창조해낼 것인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할 적에 그렇게 인물하고 사건하고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그 저 소설 쓰는 초보자들이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강박관념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소설은 100% 사실대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바꿔요. 그래서 나쁜 말로 소설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 네,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화두가 들어있어요. 그 소설 속에. 그래서 소설을 단순히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그 과정 속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죠. 그 거짓말을 소설적으로는 뭐라냐면 그걸 허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허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허구? 요거하고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하고 C라는 인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마치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엮어놓는 거죠. 이렇게 엮는 거를 허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의미가 그게 인생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저기 저 그녀들의 수다하고 저 시지프스의 손을 읽으면서 탁 돌면서 이 얘기를 꼭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지프스의 손 쓰신 분 본인이 알고 있는 석구의 삶, 은순의 삶, 경환의 삶을 있는 그대로 100% 사실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비틀어 놓으세요. 그 비틀면은 사건도 조금씩 달라지고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그리고 칭찬 한마디. 시지프스에선 잘 쓴 작품, 잘 썼어요. 이분은 이 작품을 조금만 다듬어 가지고 새로 엮으면은 요 시지프스에선 요 작품 가지고 아주 좋은 작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 유경님도 그랬잖아. 잘 정리하면 아주 멋진 소설 되겠다.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누구죠? 안 주고 왔네. 다음 주에 누구지? 다음 주 작품이 올라온다예요. 올라온다는 어느 분이 저거 발제를 맡으셨나? 내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오늘 거는 안 적어왔네.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지프스의 손 다음에 올라온다가 누구냐? 잠깐 봅시다. 이렇게 이런 것들 볼까요? 발제자 나오네. 정수현님이네. 네, 정수현. 다음 주 정수현님입니다. 올라온다. 발제자는 정수현. 나머지 분들은 다 감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아직 작품 안 내시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세요. 나 포기할래. 나 포기하고 단톡방 나갈래. 근데 제 바람은 갑자기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작품 써서 빨리 내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